요즘 들어 태아보험 관련 문의가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예비 부모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약이 너무 많아요. 뭐가 중요한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태아보험은 보장 항목이 많고 구조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핵심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설계안은 30세 만기 기준 그리고 출생 후 기준 월 보험료 약 35,000원 수준으로 구성한 실제 설계안입니다. 이 정도 보험료로 괜찮을까?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합니다. 이 설계안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셨고 보장과 보험료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설계안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태아보험을 단 20분 안에 완벽히 이해하고 35,000원대의 설계안으로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제 곧 엄마, 아빠가 되실 예비 부모님들 요즘 정말 준비할 거 많으시죠? 임신, 출산, 육아용품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태아보험입니다. 자료도 찾아보고 설계안도 비교해 보시느라 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이론 설명은 모두 생략하고 바로 실제 태아보험 설계안을 기준으로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0세 만기 기준 출생 후 보험료 35,090원입니다. 임신 11주차 기준으로 설계를 했으며 태아보험은 가입 주수에 따라 출생 전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보통 주차가 올라갈수록 출생 전 보험료가 점점 비싸게 책정됩니다. 그렇다면 왜 태아 기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가 다를까요?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태아 기간에 보험료가 높은 특약들을 살펴보면 보통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보장해주는 특약들이 대부분입니다. 태아 특약이라든지 선천 이상 수술비라든지 입원 일당 같은 경우들인데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손해율이 높을 수 있는 특약들은 태아 기간에 보험료를 좀 더 높게 책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아보험의 보험료는 출생 후 기준 금액으로 비교하는 게 정확합니다. 많은 예비 부모님들이 어디서는 5만 원에서 7만 원대 견적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라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설계안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장이 부족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중복되거나 청구가 어려운 특약, 실효성이 낮은 담보는 과감히 제외하고 실제 청구 가능성이 높은 핵심 담보만 효율적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 보장이 매우 탄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 태아보험 설계 시에는 실손 의료비 보험도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출산 직후 신생아는 입원 및 진료 빈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실비와 태아보험을 함께 구성을 하면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낮추면서도 보장은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는 실제 특약 구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태아보험의 기본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로 인해 장애율이 3% 이상인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면 가입금액에 해당 장애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 담보 하나가 거의 모든 상해 후유장애를 포함하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의 하위 담보를 중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특약만 구성하셔도 충분합니다.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생기면 그 시점부터 남은 보험료 납입이 전액 면제되지만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장은 그대로 받으면서 납입 의무만 사라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의 12배를 납입 지원금 형태로 매년 확정 지급하며 여기에 자녀 납입 기간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더해집니다. 단 2025년 개정 이후부터는 양성 뇌종양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유사암 진단 시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해로 골절이 발생을 하면 가입금액을 지급받는 담보입니다. 이 특약은 치아파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현재 설계는 3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여유가 있다면 치아파절 제외 골절 담보 20만 원을 추가를 해서 일반 골절 시 최대 50만 원까지 보장받도록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진단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화상 사고 위험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담보입니다. 또한 중증 화상 및 부식 진단 담보를 함께 구성을 하시면 심각한 사고까지 폭넓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입원 시 하루당 가입 금액을 지급받는 담보입니다. 최대 180일까지 보장이 되고 활동량이 많고 사고 노출이 많을 수 있는 성장기 아동들에게는 필수 항목입니다. 상해로 인해서 흉터 성형수술이 필요할 때 수술 부위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아이에게 남는 상처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담보는 단순한 외형 회복을 넘어서 심리적 회복까지 고려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상해 수술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골절, 화상, 외상성 손상 등 대부분의 상해 수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부 상해 수술 담보를 추가하지 않아도 이 담보 하나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장애 지급률이 3% 이상일 경우 해당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죠.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비슷한 하위 담보를 중복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특약 하나만으로도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위험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특약입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 시 1회 지급되고 이번 설계안에서는 최대 가입 한도인 1억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소아암이나 백혈병처럼 어린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암은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 각종 암까지 포괄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암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 금액으로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을 포함을 합니다. 일반암 진단비의 20%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서 최대 한도인 2천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특약은 말 그대로 소아암, 소아기 암 중에서도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암을 대비하기 위한 보장입니다. 대표적으로 백혈병이 있겠죠. 소아 백혈병으로 진단 시 5천만 원이 지급되고 일반암 진단비 1억까지 해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에 여유가 있다면 여기에 재진단암 진단비까지 함께 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담보는 전이, 재발, 잔존암에 대해 2년 주기로 반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소아 백혈병 리스크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최근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두 담보를 함께 구성하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가 뇌출혈로 진단될 경우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에서 가입 금액의 20%, 약 4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여기에 뇌졸중 진단 담보에서도 추가로 4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8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 1, 2,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의 차이인데요.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뇌혈관 1은 I64, I67, I68, I69를 보장을 해주고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 2는 I60에서 I63까지 그리고 I65, I66, P10, P52를 보장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 질병 코드를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1, 2를 합친 전체를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뇌졸중 진단 담보의 질병 코드를 보시면 뇌혈관 2와 동일한 질병 코드가 적용됩니다. 즉,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와 뇌졸중 진단 담보를 함께 구성을 하면 신생아 뇌출혈 시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담보를 함께 구성하면 신생아 뇌출혈과 같은 특수 케이스에서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설계라기보다는 태아보험에 한해 신생아기 뇌출혈 리스크를 강화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화열성 질환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담보입니다. 태아보험에서는 여기에 더해 신생아, 일과성, 심근 허혈까지 보장이 됩니다. 물론 심혈관 질환 전체를 보장하는 담보도 있지만 30세 만기 기준으로는 보험료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허혈심장 질환 담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암 진단 이후에 실제 치료가 진행될 때 방사선 또는 약물 치료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암 진단비가 진단 시점을 보장을 한다면 이 특약들은 치료 단계에서 추가로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암 진단비와 세트로 구성을 하면 치료비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사한 담보 안에 포함되어 보장이 되었었지만 지금은 별도로 구성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반드시 단독 담보로 포함해야 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소화기 심장질환 중에서도 치명적일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을 보장을 해줍니다.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과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인데요. 두 질환 모두 심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태아보험 설계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담보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발병 확률은 낮지만 한번 발생을 하면 치료 기간이나 비용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 금액은 크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성비 특약들은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태아보험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담보 중 하나입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직후 또는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위험 질환으로 발병 시 장기적인 재활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임신 22주 6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신 22주 이전에 반드시 확인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입원했을 때 1일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성인보험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영유아는 감염이나 여러 질환으로 입원 빈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 설계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이번 설계에서는 1에서 30일은 1만원, 1에서 180일은 5만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즉, 입원 초기 30일 동안은 하루 최대 6만원, 31일 이후부터는 하루 5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여유가 있다면 초기 30일 구간을 2만원으로 상향해서 입원 초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생아나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인실보다는 1인실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에서는 상급 병실료를 하루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되는 차익을 대비하기 위해 1인실 입원 일당 담보를 함께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특약은 영유아기까지만 유지하고 입원 빈도가 낮아지는 시점에는 선택적으로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특약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선천성 질환까지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혀유착증은 예외로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설계에서는 기본 담보 40만원, 추가로 경증 질환 제외 담보 10만원을 더해서 총 50만원 한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경증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은 다래끼, 결막염, 바이러스성 결막염, 귀의 통증 및 삼출액, 외이염, 키눈이 해당됩니다. 흔히 종수술비라고 부르는 담보인데요. 질병의 종류와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6종까지 단계별로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장점은 Q코드, 즉 선천성 질환 코드가 포함된 수술까지 보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1에서 5종 수술비에는 없던 6종 항목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으며 이 안에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질병 수술 담보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혀유착증도 이 6종 수술 항목에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1에서 5종 수술비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건 성인 기준의 접근이고 태아보험은 반드시 1에서 6종 수술비로 구성을 하셔야 출생 후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수술까지 폭넓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9세 이하 어린이가 가장 많이 받는 수술 5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설계안에 구성된 특약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기나 편도선염이 잦은 어린이들에게 흔한 수술인데요. 현재 설계 기준으로 보장되는 특약들을 살펴보면 자녀 10대 질병수술비에서 50만원, 질병수술비에서 50만원, 종수술비 1종에서 20만원 해서 총 120만원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소아탈장이라고도 하는데 보장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자녀 10대 질병수술비에서 50만원, 소아탈장 수술비에서 30만원, 질병수술비에서 50만원, 종수술비 1종에서 20만원 해서 총 15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 질환인데요. 보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수염 수술담보에서 30만원, 질병수술비에서 50만원, 종수술비 2종에서 50만원 해서 총 130만원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소화기에는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제 기준 심실 중격결손은 청구 빈도가 매우 높은 질환인데요. 심장 관련 수술은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비 특약, 어린이 심장 시술 특약,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선천 이상 질환으로 분류되는 수술인데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를 통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특약은 임신 16주 이전에 가입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그리고 임신 22주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 시기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 5가지 수술은 실제 통계상 발생 빈도가 높고 청구율이 높은 항목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복 특약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수술들만큼은 실제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중복 보장 설계가 유리합니다. 이제 태아보험을 준비하실 때 보험료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고려해 볼 만한 담보들과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가성비 보장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포함해서 8대 주요 장애로 진단받을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받는 담보입니다. 태아보험에서 장애 전반을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항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꼭 함께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새로 출시된 담보로서 30만 원을 보장을 해주고 출생 후 기준 월 약 3,600원 정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 대상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로타바이러스 장염, 노로바이러스 장염, 아데노바이러스 장염, 백일해, 성홍열, 수두, 수족구, 유행성 이하 선염, RSV 감염증, 사람 메타 뉴모바이러스 감염증,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기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특약입니다. 보험료 여유가 있다면 추천드리는 4가지 특약을 정리하면 골절 진단, 치아파절 제외 특약, 재진단암 진단비, 8대 장애 진단비, 11대 특정 감염병 진단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가지는 추가 구성 시 보험료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없지만 실제 발생 시 도움이 되는 특약들입니다. 가성비 특약이라고 불리는 특약들인데 보장금액 대비 보험료 부담이 적은 특약들입니다.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할 때는 같이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상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최대 1억 원 한도로 배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치다가 친구의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같이 놀다가 다치게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단 대물 손해의 경우 일부 자기 부담금이 공제되고 실손형 담보이다 보니까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일배책이 있다면 자녀보험에는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들 중 하나인 태아 특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하의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 이용할 경우 3일째부터 하루 5만 원씩 보장받는 특약입니다. 미숙아의 경우 인큐베이터 치료가 장기화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은 필수 항목으로 넣어두시는 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진단받았을 때 장애 등급에 따라 가입 금액을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사경이나 심실중격결손, 다지증 등이 해당되며 재기준 청구 사례가 실제로 많기 때문에 꼭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 전후기로 인한 질병으로 생후 1년 이내 입원할 경우 기본 질병 입원 일당 외에 추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루 1만 원씩 더 지급되므로 장기 입원 시 큰 도움이 되는 특약입니다. 니큐라고 불리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시에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중환자실은 일반 병실보다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특약 역시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중환자실 담보를 가입하는 이유는 이 니큐를 대비하기 위함이라서 일반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 담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아 특약들은 임신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출산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따라서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임신 11주 무렵 1차 기형아 검사를 진행을 하시는데 이 시점에 태아나 산모님에게 이상 소견이 나오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1주 이전 가입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태아보험 30세 만기 가성비 설계안을 설명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불필요한 담보는 과감히 제외하고 실제 청구 가능성이 높은 핵심 담보만 구성을 하고 현실적이고 가성비 중심의 담보들 위주로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특약이 많아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 아이의 첫 보험을 다시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러니 믿고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본인 상황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실제 설계안을 기준으로 하나씩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 과하게 가입하지 마세요. 출산 준비만으로도 지출이 많으실 테니 꼭 필요한 담보만 선별을 해서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하신다면 부담은 줄이고 보장은 탄탄히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